민주주의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주주의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국민 성격을 세움, 민족성을 개조함. 모든 혁명운동은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할 수 있다. 첫째는 지도 인물이요, 둘째는 조직이요, 셋째는 이론이다. 혁명운동이 언제나 뛰어난 인물로 시작이 되는 것. 지도자를 한번 잃을 때 이때껏 아무리 크던 세력도 물속에 흙덩이를 던짐같이 맥없이 풀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실제 역사에 비추어서 잘 알고 있다. 혁명이란 본래 사회의 부정불의에 대해 그것을 고치러 일어나는 것이므로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 아니 된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정의에 의해서만 불러일으켜지는 것이다. 또 그것은 처음에 지극히 적은 수에서 일어나 마침내 전체에까지 미치자는 운동이므로 절대로 서로 믿는 것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하는 동지들의 마음을 통일하여 흔들림이 없게 하려면 절대 진실한 인격이 중심에 서지 않고는 아니 된다. 또 그것은 미묘 복잡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는 것이므로 과거에 대한 깊은 해석, 현재에 대한 올바른 파악, 미래에 대한 날카로운 내다봄을 능히 하는 식견이 앞서야 한다. 또 그것은 서로 헤아릴 수 없는 모략 흉계를 쓰는 대적과 싸우는 것이므로 인정의 낌새를 잘 살펴 능히 잡을 것을 잡으며 놓을 것을 놓고 캥기고 늦추는 것을 자유자재로 하는 재주 있는 사람이 통솔해야 한다. 그것은 또 착하고 모질며 어질고 어리석으며 가지가지의 성격의 사람들을 한데 묶어 한 움직임에 내세워야 하는 것인지라. 바다같이 넓은 도량의 인격이 화합시켜주는 것이 있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또 인정과 이해와 긴 전통과 오랜 풍습에 얼클어진 묵은 폐해를 고치자는 것인지라. 일도양단하는 용단의 성격이 앞장을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실로 클 때는 산도 눈 넘겨 보아야 하면서도 또 작을 때는 터럭도 불어가면서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엄할 때는 제 고륙도 돌아보지 아니하면서도 또 인자할 때는 버러지도 밟고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다 하노라 해도 사람의 뜻이요, 사람의 재주요, 사람의 학식과 사람의 경험이라. 일의 최후의 결정권이 저에게 있지 않으니 그는 무엇보다 우선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아니 될 것이다. 그 다음 조직이 필요한 것은 혁명은 직접적으로는 힘내기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힘은 주먹에 있고 무기에 있지만 단체의 힘은 조직에 있다. 조직 있는 소수 앞에서 조직 없는 다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군중에서 총수 이상의 지혜와 힘을 내는 것이 조직이다. 현대 문명의 특색은 조직에 있다. 사람의 바깥 모양은 다름이 없으나 그 살림에 있어서는 나 세상 건드리지 않는데 세상이 나 건드릴 것 있느냐 하던 옛날과는 딴판의 사람이다. 마치 한 개의 세포로 볼 때 억만 년 전 원시의 바닷가에 단세포 생명이 생겼을 때나 고등동물이 생긴 이제나 다름이 없지만 그 살림에서 보면 오늘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400조 넘는 세포는 결코 원시 단세포 그것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람의 생명은 개인이 그 최종이 아니다. 생명 진화의 가장 높은 단계인 정신생활은 인간의 조직사회를 통해서 발달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생활 형태를 면하려 할 때 긴밀한 조직 없이는 될 수 없다. 조직은 하나하나의 개체들이 보다 높은 하나를 드러내는 방법이다.
정신운동 중에 가장 높은 것인 종교는 조직 중에 가장 높은 조직, 강제가 전혀 없는 조직, 조직 아닌 조직이다. 혁명운동은 여기 가까울수록 성공한다. 그러나 지도 인물과 조직이 아무리 있어도 보이는 그것뿐이고 보이지 않는 속에 하나됨이 없으면 소용없다. 정신의 하나됨, 하나 되는 줄을 알고 하나 되는 하나됨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것을 이상이라 이념이라 하고 그것을 밝히는 것이 이론이다. 나쁜 줄을 알지만 왜 나쁜 줄 알지 않으면 안 되고 좋은 줄 알지만 왜 좋은 줄까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까닭을 아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을 이성적 존재라 하지만 이는 까닭이다. 까닭은 나를 뜻에 붙들어 매는 줄이다. 이른바 존재 이유다. 부분을 모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까닭이다. 그보다도 전체 속에서 자기로 자각해 하여 자아를 성립시키는 것이 이다. 그러므로 이를 밝히지 않고 전체의 이를 수 없고 따라서 자기의 올바른 자격과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그리고 각 자아가 전체와 자기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없이 나를 알 수 없고 남을 모르고 조직운동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혁명운동에는 반드시 사회과학이 앞서야 하고 그에 앞서서는 반드시 인생관, 세계관이 있어야 한다. 인생의 뜻도 역사의 뜻도 정치의 원리도 문화의 법칙도 모르고 사상도 공부도 아무것도 없이 단지 내게 싫은 놈 집어치워라 하는 감정과 우물 안의 개구리같이 날마다 신변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잔물결에서 얻은 천박한 지식만 가지고 혁명을 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허해둘 수 없는 잘못이다. 나는 혁명을 했으면 하고 바라는 생각은 천도 있고 만도 있으면서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할 자격이 다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세 요소가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마디로 전체 운동이다. 이것을 갈라 설명하면 둘로 될 수 있다. 하나는 대중적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속적이라는 것이다. 혁명이 성공되려면 반드시 대중운동이 아니면 안 된다. 근대의 혁명은 옛날의 영웅들이 지도하던 혁명과는 다르다. 이것은 민중의 자기 해방운동, 곧 자유운동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옛날 무왕 탕왕이 하고 왕건 이성계가 하던 혁명도 민중을 얻지 않고는 아니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중 자신이 한 것이 아니요 개인 혹은 일부 계급이 민중을 이용했을 뿐이다. 근대의 정치 이념은 링컨의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민중의 라는 세 마디에 다 된다. 민중을 위할 뿐 아니라 민중에 의한 민중 자신의 정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민중이 직접 전체가 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아무도 대중적인 것이 현대 혁명운동의 특색인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제는 아무리 무식해도 옛날의 우민, 우중은 아니다. 스스로 인격적인 자각을 하기 시작한 민중이다. 옛날에 말하던 백성놈은 이제는 있을 수 없다. 우리도 사람이다 하는 그 말 앞에 칼도 돈도 꾀도 소용없다. 이제는 다스리는 것이 정치 아니다. 말이 그 말이므로 그냥 받았으나 그 뜻은 다르다. 다스린다는 것은 구식 생각이다. 교도라는 말도 부족하다. 교라는 것은 민중이 스스로 하는 자기 교육이라는 뜻으로 한다면 몰라도 다소라도 옛날에 하던 지배자의식, 선의 독재의 의식을 못면하고 한다면 큰 잘못이다. 그렇게 시대의 정신, 민중의 호흡을 모르고는 혁명에 손댈 자격 없고 손대면 반드시 잘못 만들고 말 것이다. 오늘은 스스로 하는 것이 민이요 스스로 하는 민의 종합행동이 정치다. 꾸미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감독하는 것도, 비판하는 것도 민중, 곧 전체의 대중, 그 자체다. 그러므로 대중 그 자체로 하여금 대소를 스스로 하게 하지 못하고 간섭하려는 것은 시대착오다.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고는 공산주의를 이길 수는 없다. 독재를 해야 힘이 날 것 같고
민속할 것 같지만 땅속에 가서 히틀러, 무솔리니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알 것이다. 공산주의가 사실에 있어서는 독재를 하면서도 내세우기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이유 없는 줄 아나? 그 다음 지속적이라는 것은 참 전체의 운동은 스스로 하는 운동이므로 시간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다시 말하면 잘하는, 또 다시 말하면 자신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지도자 있을 때는 하고 없으면 끊어지는 것은 참 혁명이 아니다. 이른바 혁명 시기에는 하고 평화가 된 뒤에는 쉬어버리는 것은 참 혁신이 아니다. 한 번 고쳐놓은 다음엔 스스로 자기를 고쳐나가는 것이 정말 혁명이다. 그러므로 늘 붙들고 있겠다는 것은 참 지도자, 참 혁명가 아니다. 될수록 빨리 안심하고 물러서는 것이 정말 스승이다. 사랑이 어머니에게 더할 리가 없건만 아무 어머니도 1년 이상 젖을 먹이는 어머니는 없다. 1년 동안에 줄 것을 정성껏 다 주었고 그만하면 될 줄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점은 한때 한 일만 아니라 언제나 모든 일을 스스로 고쳐나가는 데 있는데, 그런다면 피 흘리는 참혹한 혁명, 숨 막히는 비상실한 것이 자꾸 있을 리 없는데 그 스스로함은 민중이 민중으로 속에서 깨지 않으면 아니 된다. 민중의 속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민중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른다. 그 대신 들어만 가면 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이의 속을 모르는 것은 젊은이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낮아와서 민중이 될 만한 사랑과 겸손이 없고 내가 나가지 않으면 천하를 어떻게 하리요 하는 식의 지배자의식, 지도자의식에 굳어진 사람은 민중의 실정을 모른다. 그리고 늘 그것이 어리석어만 되고 무지하고 더럽고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불쌍해만 보인다. 그렇다. 그 불쌍하게 여기는 따위 생각을 버려야 한다. 거기가 어려운 점이다. 교도는 네가 민중을 교도할 것이 아니라 민중이 너를 교도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지식층의 지도자가 처음에는 불붙는 성의를 가지고 혁명을 시작했다가도 마침내는 민중을 저버리고 따라서 민중에게 저버림을 당하는 것은 민중을 다스리고 간섭하고 교도하려는 의식 때문이다. 그것은 민 속의 하나됨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중과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혁명의 힘도 끊어진다. 장자가 참 사람은 발꿈치로 숨을 쉰다 한 것은 이것일까? 민중이 무엇냐? 하나님의 발꿈치, 나라의 발꿈치지. 지도자는 모가지로 숨을 쉬는 줄 알지만 모가지로 쉬는 숨은 쌕쌕하고 모가지를 조르는 날 곧 끊어지지만 발꿈치로 쉬는 숨을 끊을 놈이 누구일까? 혁명의 깊고 넓은 이론, 치밀한 조직, 뛰어난 인격이 요구되는 것은 이 두 가지, 곧 대중적이며 지속적인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운동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국민 성격 혹은 민족성이라 한다. 그러므로 혁명의 목표는 국민 성격을 세움에 있다. 혹은 민족성을 개조함에 있다 할 수 있다. 혁명은 국민 성격적인 운동이어야 한다. 성격은 법칙적인 것이다. 개개의 행동을 늘 규정하고 성립시켜 일정한 목적 혹은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격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체에 대한 통일성도 있고 시간에 대한 지속성도 있어야 한다. 통일성도 지속성도 다 외계에 대한 인격의 자기주장이다. 그러므로 성격이란 곧 자기 실현의 힘이다. 그것 없이는 문화활동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인격은 본래 성격적인 것이므로 국민 성격을 세운다 혹은 민족성을 개조한다 하는 말은 이미 되어 있는 한 성격을 깨뜨리고 새로운 한 성격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때에도 파괴함이 없이 건설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혁명은 어렵다. 성격은 문화 창조의 원동력도 되지만 또 그 방해도 된다. 위에서 4.19의 실패 원인이 민족성 개조에까지 가지 못한 데 있다 하고 5.16의 혁명 목표가 거기 있다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의미에서 5.16 혁명은 올 것이 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느냐가 문제다. 혁명은 민족성 개조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모든 혁명은 어느 의미로는 다 성공이라 할 수 있다. 혁명을 해서 하기 전 모양에 되돌아간 일은 한 번도 없으니 다 성공이라 할 것이다. 무슨 결과를 얻었다기보다 혁명하려고 한 그 일, 혁명운동 그 자체가 곧 혁명이다. 그 의미에서는 모든 혁명은 다 성공이다. 그러나 보다 깊은 의미에서는 모든 혁명은 다 실패다. 이날까지 무수한 혁명을 했어도 혁명이 끊이지 않고 앞으로도 혁명이 계속될 것만은 사실이니 그 일 자체가 모든 혁명은 실패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것은 성질상 그럴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혁명은 악과 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혁명의 구체적 목적은 어떤 제도 혹은 어떤 계급 혹은 어떤 개인에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좀 더 근본적인 뜻에서 말한다면 악과 싸우는 일이다. 그런데 악은 이른바 근본악이어서 인간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사람이 사람인 한 없어질 날이 없다. 그러므로 한 혁명은 뒤에 올 다른 혁명의 씨를 뿌리게 마련이다. 혁명은 죄악의 형태를 변하게 할 뿐이지 그것을 없앨 힘은 없다. 이것을 역사에서 말하면 모든 혁명이 실패하는 까닭은 민족성의 개조에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역사상의 모든 혁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라면 미국의 독립운동, 프랑스의 대혁명, 소비에트 러시아의 혁명처럼 성공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의 어지러움은 그 새 혁명이 뿌려놓은 씨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때의 배태된 죄악을 바로잡기 위한 보다 크고 근본적인 새 혁명의 시작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새 혁명에서 그때의 모든 문제를 해결지으면서도 오히려 해결짓지 못하고 남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민족성 문제가 아닐까? 역사상 모든 문제의 근본은 민족에 있다. 역사의 주체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모든 생물의 운명은 종족적으로 결정되어 왔고 모든 인간의 흥망성쇠는 민족적으로 결정되어 왔다. 민족이 망했는데 한 개인이나 가족이 홀로 남은 예가 없다.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어떤 다른 동족에 흡수되어서다. 사람의 몸은 개체적으로 존재하나 살림은 사회적으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몸을 낳아준 것은 부모가 아니라 종족이요. 양심과 생각과 말과 믿음을 준 것은 교사가 아니라 사회다. 그렇듯 운명을 같이 하는 그 사회를 민족이라 한다. 그러므로 모든 혁명 이론은 민족성의 파악에서부터 시작할 것이고 모든 혁명의 목표는 민족성의 개조에까지 미쳐야 할 것이다. 근래에는 민족주의가 지나간 시대이므로 민족은 아주 값없는 것으로 알기도 쉬우나 그렇지 않다. 민족과 민족주의와는 딴 문제다. 가족주의가 없어져도 가족은 있으며 가족주의가 없어진 민족 시대에야말로 가족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는 모양으로 민족주의 없어져도 민족이라는 사실은 있고 민족지상주의, 민족신성주의가 없어진 인간의 시대에서야말로 민족의 참 뜻을 알 수 있다. 물론 민족은 영원한 것은 아니고 교통, 통신이 빨라질수록 민족적 특색이라던 것은 차차 엷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10년, 100년에 될 일이 아니고 천천히 될 것이요. 그것을 인위로 갑자기 없애려면 도리어 많은 해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연의 형세에 맡겨 천천히 되어지도록 할 것인데 그런다면 아직 상당히 오랜 동안을 민족성이 그 영향을 역사 위에 미치고 있을 것이다. 또 계급 사관이란 것이 있어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계급인 것처럼 생각하려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것은 잘못이다. 계급제도란 본래 옛날 사회에 있어서 운명을 같이 하는 단체 안에서
이질적인 분자를 없애지 않고 허락하여 받아들여 살리기 위하여 생긴 제도다. 피가 다르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것이 보통이던 원시시대를 생각하면 이것은 그때로서는 상당히 진보된 사상이라 할 수 있고, 또 진보거나 퇴보거나 간에 계급이 운명을 같이 하는 마지막 단체가 아니고 그것은 보다 넓고 포괄적인 공동체 안의 한 분자임을 알 수 있다. 오늘의 계급은 옛날의 그것같이 엄격한 것도 아니며 또 어느 정도 이해의 차이를 표하기는 하나 그것이 그의 인간으로서의 운명을 결정하는 마지막 조건은 아니다. 지배, 피지배, 착취, 피착취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둘이 같은 한국 사람, 영국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데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2000년 전부터 유교, 불교를 받아들였어도 그것이 우리의 한국 사람인 것을 변동시키지 못했다. 한사군이 우리나라 중부에 들어와 100여 년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인데 변함이 없었다. 우리를 그러한 몇천 년 파란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뚫고 내려오게 하는 이 성격적인 그것은 무엇인가? 그 무엇을 민족적 성격이라, 민족적 자아라 하는 것이요, 그것이 역사의 주체다. 그러므로 혁명의 주체도 당연히 그것이다. 역사상의 모든 죄악은 결국 민족적 성격의 결함이다. 그러므로 혁명은 반드시 민족적 성격의 개조에까지 미쳐야 한다. 민족성을 개조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는 데는 먼저 민족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구조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민족성은 개인의 성격과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과 자연 환경과 역사적 배경이 한데 얽혀서 된 것이다. 그 중에 근본되는 것은 물론 인간 본성이다. 자기를 인격적으로 무한히 발전시키자는 강한 욕망을 가지는 인간의 한 단체가 그 타고난 자연과 역사의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 이용하여 자기 속에 본래부터 들어있는 바타를 실현해낸 것이 민족성이다. 자연 조건은 순전히 주어진 것이므로 거기에 대하여는 사람이 제 뜻대로 할 수 없고 다만 거기 수능 혹은 이용해가는 수밖에 없다. 그것은 순전한 생활의 자료가 되는 것밖에 없다. 역사적 환경은 반은 주어진 것이요 반은 제 뜻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자기네 조상이 이미 지어온 문화유산, 그 전통, 도덕, 종교, 풍속 또는 자기네 주위에 있게 된 다른 민족, 나라, 문화와의 교섭 이런 것은 자기네 뜻에 관계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또 인간적인 것이니만큼 그 뜻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둘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고 서로 평화적으로 교섭을 할 수도 전쟁을 할 수도 합하여 하나를 이룰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반부자유다. 그러므로 사람이 순전히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제 본 바탈의 분야뿐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그것이다. 제 본성을 어느 만큼 깊이 아느냐, 어느 만큼 그것을 자제하고 길러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 같은 자연과 역사의 조건 속에 놓여 있으면서도 이러한 운명을 가질 수도 있고 저러한 운명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제 본성을 어느 만큼 스스로 다스리고 키워가느냐 하는 데 달렸다. 여기서 자연 민족성의 개조는 자아 개조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진다. 그 이유를 설명한다면 첫째, 생각하는 것은 단체가 아니고 개체이기 때문이다. 군중에는 군중 심리가 따로 있고 단체에는 단체 의식이 따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 생각하는 작용은 어쩔 수 없이 개인이 하지 단체가 직접 하지는 못한다. 군중 심리, 단체 의식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이 서로서로 작용하여 그 영향을 서로 받는 데서 나온 것뿐이다. 그러므로 단체의 생각을 고쳐가려 해도 어쩔 수 없이 개인의 마음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떤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사람의 지식, 기술, 성격 모든 것이 오직 정신이라는 가는 한 길을 통해서만 전해진다는 것을 잊을 수는 없다. 모든 것이 한 번은 반드시
글, 말을 통하여 정신으로 되어가지고야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건너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개체적으로 존재하는 한, 생각하는 힘이 개인의 뇌세포에 있는 한, 어떤 민족적인, 세계적인 개인의 반성하는 힘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은 모든 종족적인, 생리적인 정신적 능력은 개체 속에 유전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이유를 물을 수도 설명할 수도 없고, 다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생명 진화의 한 큰 원인이 유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생명의 자기 보존의 의지에서 그렇게 되었겠지만 전 종족이 가지는 특징이 유전인자를 통해 한 개체 안에 다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개체가 전체 안에 있기도 하지만 전체가 또 개체 안에 있기도 한다. 여러 개체가 전체의 성격을 갈라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 개체가 다 전체를 가능성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의 발전은 개체의 발전을 통해서만 되게 되어 있다. 민족적인 본성은 개인의 자아 속에서만 볼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다. 또 그 다음, 사람의 마음은 서로 감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마음을 느끼고 서로서로 작용하고 서로 영향받는다. 마음은 마음에 의해서만 개발된다. 개인의 마음은 마치 라디오 방송 같은 것이다. 서로서로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방송을 하고 소식을 받는 것이 마음이다. 우리가 의식하는 정도만이 아니다. 의식은 정신작용에 극히 표면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은 제가 알지도 못하는 가지가지의 생각을 무한갈래의 파장으로 시시각각 방송하고 있다. 그것이 온 우주를 향해 번져나간다. 그것이 서로서로 미묘 복잡하게 영향을 끼친다. 우리 의식은 그것을 알지도 못한다. 사람의 마음, 혼, 성격하는 것은 이렇듯 서로 감응하는 힘에 따라 되는 것이다. 그 하나는 능력은 각 사람의 정신 수양의 정도에 따라 가지가지다. 인간은 일찍부터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요가요, 참선이요, 기도요, 정신통일이요, 심령술이요, 신유요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이 다음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때가 오겠지만 지금의 과학으로는 정신이 서로 감응하는 길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으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영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아서 그 소리를 들어도 그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가 말한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만 아니라 우주와 사람과의 교통도 이 감응하는 힘으로 된다. 맹자가 만물이 다 내게 갖추어 있다. 돌이켜보아 참되면 기쁨이 이에서 더한 것이 없다. 마음을 다하는 자는 바타를 알고 바타를 알면 하늘을 알 수 있다 한 것은 참말이다. 이리하여 민족성의 개조는 우리 자아의 개조에 의하여 하는 수밖에 없다.